저희가 충분히 그 반성하고 있고요. 정말 그 얼굴을 들낯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알면서도 방조했다. 또 부역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그런 사실은 입증된 것도 없고 설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말씀에 상당히 좀 지나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여러 가지 큰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부에서 형제 간의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무 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닥치고 보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놀라고 해서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그동안 오랜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분열이나 분당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항상 화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야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특검이나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받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여야 영수회담까지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를 통해서 저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통령께도 정말 시간 제한 없이 이슈 제한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가 주시죠.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새누리당이 책임지는 모습 또는 청와대가 책임지는 모습,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그리고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에 아직도 남아야 있을 그런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 또 새누리당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또 민정수석을 했던 우병우의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청와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인적 청산이 없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진심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국민들이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인적 청산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수회담, 저희들은 영수회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여야의 당대표 등 원내대표 등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번에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훌륭한 분을 총리로 모셔서 이번에 내각을 제대로 다시 꾸며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그리고 총리가 정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력을 이양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셔서 내각 통할권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총리에게. 그건 헌법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헌법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명에 따라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명한다는 부분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내려놓은 전제 하에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제 우리 새누리당 최 의원님께 집중 포화가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초선이라 친박, 비박은 잘 모릅니다만 혹시 친박이시면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하야를 촉구하겠습니까만 오히려 진짜 친박이라면 이런 때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진짜 대통령을 위한다면 건의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야를 건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시간을 끌면서 자기 임기를 다 채우면서 이선의 후퇴와 또 다른 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의 그런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제로 자기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한편으로 꼬리 자르기고 시간 벌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설 단체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했던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뭐 했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일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건 일단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 이제 안이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 사실은 본인이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청와대에 인사쇄신을 한다면서 청와대 최고 지휘부 중에 한 사람이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민정수석, 검찰 라인을 이제 잡아야 되는 민정수석부터 먼저 바꿨단 말이죠. 이거는 검찰을 여전히 잡고 검찰을 여전히 손에 놓고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추천해주면 내가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헌법상의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대통령이 이 이후에 전국을 이끌어 가겠다. 그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은 건 대통령이 사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1인 지하의 만인지상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만인지상이라기보다는 1인 지하. 그 1인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사인 없으면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 헬렐레 한 총리, 그런 총리 앉혀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야3당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근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대통령이 이 손으로 후퇴하고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새누리당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우리 바로 얼마 전이에요. 국정감사를 통해가지고 이 미르 K스포츠, 이 최순실 게이트 저희가 파헤치려고 했잖아요. 새누리당에서 증인이나 자료 청구 요청에 대해서 하나라도 협조하신 적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은 지금 말씀은 뼈저리게 반성하신다면서요. 카메라 앞에서 머리는 숙이시죠. 근데 돌아서면 친박 비박 나눠서 싸우고 계시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실규명을 가로막았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휘했던 지휘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뭘 반성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시죠? 네, 저희가 청와대 건의도 하고 있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요. 저는 야당도 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그런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엔 거국 내각을 받아라. 그 다음에는 또 책임 총리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 조건을 내걸었고, 또 이것을 대통령이나 여당이 받을 때마다 하나씩 또 다른 조건을 내걸으면서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은 거대 여당으로서 좀 또 국정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야당이 지금 의석수도 많고 거대 야당이 아니겠습니까? 포용과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신다면 국민들께서도 다시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까 총리 말씀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책임 총리라는 말은 헌법적 법률적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표현을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그런 총리에게 하겠다. 이 말씀이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러니까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대통령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센 총리를 추천하시면 됩니다. 왜 총리가 대통령이 만만한 총리를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추천권을 국회에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도 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총리 추천 등을 빠르게 해서 좀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 분이 동시에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반론이 있으시면 박 의원님은 짧게 듣고 책임께 드리죠. 예.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자성어가 무신분립입니다. 서로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정치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저것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야당이 정쟁 삼고 있다,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말로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대통령께 무심분립 내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고요. 최현혜 의원님 최고위원이시잖아요. 네. 제가 짧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직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미르, K스포츠 관련한 증인들 채택하려고 할 때, 자료를 신청하려고 할 때 새누리당 협조했습니까? 네, 그 부분 협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셨나요? 아니, 저희 원내에서는 어떠한 지침을 준 것도 없고요. 상임위별로 그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격렬하게 반대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여기 앉아있는 JTBC 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예,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네. 어렵게 돌려서 그랬다, 잘못했다, 인정한다로 끝나는 말을 계속 돌려서 우리는 원내 지침 준 적 없다라고 무책임하게 저렇게 하고 계시니까 예, 아니, 지금 지도부를 우리가 역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협상을 하겠어요, 국회에서. 무슨 여야가 협상을 해서 어떤 총리를 추천할 수 저희 있겠습니까? 그때 그 상임위별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 JTBC의 그런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뭐 당론으로 정해서 증인 채택을 막아라 이런 그 지침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반성도 안 하시고 사과하실 일도 없는 거죠? 아니요, 반성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반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JTBC보다 반성하고 있음을 몰랐던 거를 반성하신다는 건 아니요, 아닐 거 이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을 수습해야 알겠습니다. 될 책임에 지금 뭐 대해서 상대적으로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두 분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자꾸 이제 그 토론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윤소혜 의원님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 의원이 그 두 번째신데 아까 발언 신청을 먼저 하셨으니까 네. 하고 그다음에 윤 의원님께 드릴까요? 네, 네, 예, 네. 최 의원님 발언하시죠. 새누리당에서 계속 헌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국정의 농단은 결국 헌법을 유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헌법을 얘기하면서 어떤 수습에 대해서 한계점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헌법을 지키면서도 말씀하시는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에 명하여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데 대통령이 명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헌법을 거스르지 않고도 가능하게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정권을 유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총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공을 국회로 던져놓고 국회 야당들이 협조 안 해서 지금 총리도 못 뽑고 그러니 빨리 총리나 뽑아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자꾸 책임을 야당에게 탓하는데요. 지금 이 시국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야당이나 또는 국회에다가 지금 공을 던져놓고 마치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술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좀 제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에서 또 제가 이제 대표 발의했는데 최순실 일가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국정농단을 통해서 많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을 환수하자는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새누리당도 찬성을 해주신다면 이거 역시 일정 부분 새누리당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안들과 대책들이 마련이 되고 나오고 있을 때 새누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인식하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소혜 의원님. 예. 1.2차 사과에 의해서 국회의장님을 방문한다고 국회에 오셨어요. 그때 입구에서 피켓팅을 하면서 제가 하야하십시오. 그것이 국민들 그만 좀 괴롭히시고 해야 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께서 하시는 모습이 지금 새누리당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도 친구에게 그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도와드려야 하지 않느냐.
새누리당은 공당이고 여당입니다. 지금 이 당이지만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을 만들고 그 대통령과 함께 당청 협의를 해가면서 국정을 운영해왔던 새누리당이 책임진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공을 이렇게 국회로 넘기고 그것도 13분 만에 갔습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 86조 1항의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대통령이 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책임 총리가 됐든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1년 2개월이라는 그 세월 동안 대통령이 자기 권리를 지금 대단히 경제가 어렵다. 안보가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내 권한 행사하게 해야겠다. 하고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벌기고 꼼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국민의 요구 그리고 이선 후퇴니 탈당이니 영수회담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오히려 저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대선 게임의 문제, 정치적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하야를 전제로 한 과도 내각, 내년 봄 조기 선거 이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남마처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려는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일정 정도 야당에게도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두 야당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했는데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지금 경제 상황은 딱 두 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입니다. 비상.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비상정치,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만 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외교 안보 상황도 이제 완전히 달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비상하고 모든 게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질서 있는 수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가서 미래지향적인 방식을 채택하려고 그러고요. 또 질서 있는 수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퇴진해라, 하야해라, 혹은 탄핵하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정치적 방안들이 제출되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선 퇴진이라고 하는 식으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을 전제로 그 정치 세력들과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합의를 이뤄내면서 질서 있는 수습으로 안정을 이뤄나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제 상황, 또 정치 상황, 외교 안보 상황의 비상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제는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질서 있는 수습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의견들을 모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탄핵 혹은 하야를 요구하고 있고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대통령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질서 있는 수습의 전제는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 그리고 여당의 황골 탈퇴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거고 굉장히 유사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하야하라 또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보다는 일단은 수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면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국민적 분노를 더욱더 크게 만들 것이고 우리 국민의당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안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최순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 특검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두 가지로 상설특검과 별도특검이 있는데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특검법은 특검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정하기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논의하는 그런 별도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해주심으로써 조금이나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 국민의당도 또 국회도 그것을 앞으로의 향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꼭 그 책임지는 모습을 미리 보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지 것은 아닌지 그렇습니다. 지금요 대통령은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하고 수사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피의자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합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야를 하라는 거지 아무 대책 없이 하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방 빼라 그러면 방을 내일 당장 빼라는 게 아니라 며칠까지 방 빼겠습니다. 그럼 준비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야 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과도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내년 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우리의 국민적 정치적 역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야가 전제되지 않는 책임총리 운운이라든가 이선후퇴, 영수회담 이것은 오히려요 국민들의 불만을 계속 증폭시킬 것이고 이 난국은 오히려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아까 박영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더 경제를 어렵게 하고 사회를 더 갈등 구조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이 정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기를 하면 그동안에요. 옐로카드 얼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카드까지 해서 퇴장도 시켜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선수 등록에도 되지 않는 사람이 가서 필드에서 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몰수패예요, 몰수패. 경기 끝난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5%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말로는 95%의 부분들이 모두 그걸 원한다 하면서 그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희석시켜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 저 의원님. 지금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셨듯이 야당 간에도 이런 수습 방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야당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모든 것을 제안하셨다가 또 저희가 받아들이면 또 그것을 거부하고 또 다른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고 계시고요. 또 아까도 박 의원님께서도 시간 끌기용 꼼수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대통령께서 그 책임 총리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면 또 덫에 걸릴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제가 야당에서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야당이 거국 내각을 먼저 주장해놓고 또 책임 총리 거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자체도 결국은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다양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고 또 대통령의 진정성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영수회담도 하시고 정말 진솔하게 모든 것을 터놓고 그 말씀을 나눠보시고 또 최입의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희는 모든 대화에 응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충분히 소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의원께서 먼저 좀 손을 드셔서요. 예. 듣고 박 의원께 기회를 드리죠. 예. 예. 야당이 지금 마치 분열돼서 야당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은 다들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마다의 각자 목소리를 가지는 건 당연하고요. 이미 새누리당 안에서도 굉장한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야당이 합의 못해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식의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저께 야 3당 대표 회동이 있었고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름을 한다. 두 번째로 12일 국민 집회에 당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들과 함께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력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제안한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3당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당이 분열돼서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현재 대응 방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 한번 다시 명확하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에도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 말마다 불행한 결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핵심은 대통령 스스로가 몸통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대통령의 권력을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그것이 자녀였든 가족이었든 아니면 측근이었든 비선이었든 간에 그 사람들을 잘라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사과를 하고 민심 수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만일에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이 범죄 행위의 가장 핵심 몸통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특검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특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새누리당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헌정체계를 무너뜨리고 현행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 처분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을 믿어주세요. 그분은 원래 진정성 있는 분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그 권력을 향유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만 질서 있는 정치적 수습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저러한 제안들을 드리는 건데 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으세요라고 얘기하는 새누리당의 방식이 저희는 너무나도 무슨 다른 나라 무슨 꿈나라에서 들려오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인식 간극이 큰데 무슨 여야 영수회담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예. 제 말이 이렇게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하는 거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정성 말씀을 드린 것은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여러분들이 먼저 요청했던 것들을 제안하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그 마음을 좀 봐달라는 얘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먼저 본인 자신이 모든 형태의 검찰 수사, 특검까지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왕에 뭐 질서 있는 수습이든 하여튼 국정이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수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지만 일이 추진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실질적인 협의체나 무슨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슨 법에 따라서 차라리 탄핵 조치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국정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탄핵에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하시는 방법으로는 정말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고 도저히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말 진솔하게 한번 같이 앉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 선하야를 주장하는가, 대책이 없는가, 왜 그런가, 명확히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피의자의 신분이고 참여연대에서요, 이번에 7명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부분을 고발을 했습니다. 뇌물공여죄, 군사기밀 누출죄 등 한 몇 가지의 제목으로 이미 고발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요, 스스로 재벌들을, 그것도 거대 재벌 기업만 7명을 개별적 호텔로 불러서 개별적 독대를 했습니다. 모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정경유착의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혹입니다만은 세월호 때의 7시간의 부분이
여기에서 최순실이 다녔던 단골 성형외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외국 순방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외국으로 수많이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다 수행하고 다녔다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최순실이라는 그런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난 거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거 4년 동안 인내해왔다 이 말이에요.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 있습니다. 백남기 문제 있습니다. 한일 역사에 왜곡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쌀값 폭락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도 철도 그전에 사장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도 45일째 파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해결도 없이 무조건 강공청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복합 쇼핑몰 그만큼 재벌들에게 돈을 받았으니까 중소자영업자들을 괴롭힐 수 있는 복합 쇼핑몰을 다 해준 거 아닙니까? 이게 정경유착. 그래서 정의당은 정경련 해체해라 이런 것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이번의 사태가 그 총체적인 표현이지 어느 한 부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만을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 정권 자체가 이미 그 능력을 상실했다. 이 대통령이 그러한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하야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 예, 최 의원께 기회를 드릴 텐데요. 잠시 하나만 좀 고지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전국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주제와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건 지금 뭐 경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민생 주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미 반이 넘어서서요. 이제 곧 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주제를 가지고도 하루 종일 토론해도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치열한 공방 자체가 어떤 수습 방안을 찾는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각 당의 로드맵이랄까요? 입장 이런 것들 좀 듣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를 발언을 하시면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최연애 의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정의당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재벌 기업과 독대해서 모금을 했다든지 뭐 세월호 7시간에 뭐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뭐 아직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 자리는 전국 수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공당의 정치인들이 의혹을 부풀리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야당 의원님들의 뼈아픈 지적 뭐 정말 잘 참고해서 그리고 정말 논의하는 협의하는 자세로 전국 수습을 해나가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만 하시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앞서 제가 여야의 야 3당의 합의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전국 수습방도 있겠지만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윤소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일 정보협정에 대한 부분 협상을 지금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철도 파업에 대해서 공공기관 등 성과연봉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노사가 원만하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내 사전 합의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 그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예산 그리고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을 저희가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 3당의 합의이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새누리당 역시 당연히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국에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 모습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문제 해결이 더욱더 성급한 과제이고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이제 금방 최 의원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정치인이 좀 정확한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 하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같은 야당이지만 좀 부탁 말씀드리고 또 제가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사에서 뭐 이선 후퇴 문제 이야기를 하고 국회 총리 추천을 하는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좀 이야기를 했는데 또 기동민 대변인을 보니까 우리는 당론으로 그런 게 채택된 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에서 답을 정확히 드리고 있다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야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그 부분에 의해서 내년 봄까지 할 수 있는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 계산에 자고 우면 할 것이 아니라 이 난국을 해소하고 국민을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게 가야 된다. 복잡할 때 정확하게 가는 것이 답이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최현혜 의원께서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행여나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나섰던 새누리당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 생각해도 그때 되게 많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정현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전국의 혼란 그리고 그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놓쳤던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다시 밟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인내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려고 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 의원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모아나가려고 하는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 새누리당이 협조 좀 해주시고 대통령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을 중심에 놓은 전국 수습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새누리당 역시 반성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반성의 조치 없이 똑같이 대통령과 보조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서는 아무것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선 퇴진, 결자 해지 이 8글자의 전국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그 권한을 돌려놓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상규명과 진실고백을 전제로 한 정치적 수습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놓고 있다고 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예, 뭐 네 분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이 국정 현안 수습 방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